1. 집착이 무의식의 함정임을 받아들여라. 왜 누군가가 이미 떠났는데도 계속 그 사람에게 묶여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왜 그것이 나에게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놓는 것이 그렇게 아픈 걸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필요성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의 함정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며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에 대표하는 것입니다. 기억, 깨진 약속, 그 유대 속에 갇힌 당신의 한 버전입니다. 그 숨겨진 부분을 밝히지 않는 한 당신은 같은 고통에 계속해서 부딪힐 것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같은 가구에 부딪히는 것과 같습니다.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빛을 켜지 않고 눈멀어 걷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지 못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잃었나요? 아니면 인정받고 사랑받는 느낌을 잃었나요? 그 사람이 당신이 가치 있다고 믿게 해줬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잃었나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서적 의존입니다. 그리고 여기 처음에는 아프지만 영원히 자유롭게 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결코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줄 몰랐던 것을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란 것이 문제였습니다. 집착은 단지 증상일 뿐입니다. 뿌리는 당신의 이야기, 어린 시절, 그리고 그 사람이 채워주던 감정적 공허에 있습니다. 도시를 바꾸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다른 일로 주의를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보지 않으면 다른 얼굴들로 같은 사이클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은 편하지만 평생 아픕니다. 진실은 불편하지만 자유롭게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과 함께 무엇을 채우려 하는가? 답을 모른다면 거기에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현실의 왜곡입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히 보기 시작할 시간입니다. 2. 그 사람을 이상화하는 것을 그만둬라. 당신은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해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를 그리워하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현실을 기억하지 않고 편리한 것만 기억한다. 논쟁은 지우고 무시는 축소하며 좋은 순간은 과장한다. 당신의 뇌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살려야 한다. 왜냐하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환상보다 더 아프기 때문이다. 이걸 생각해봐라. 만약 그 사람이 오늘 당신에게 그때와 같은 상처를 준다면 여전히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겠는가? 답이 아니오라면 왜 그 사람의 기억 때문에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가? 칼 융은 말했다. 우리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우리 자신처럼 본다. 그게 바로 일어난 일이다. 당신이 사랑했던 것은 실제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투사한 버전이었다. 그 사람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비춰준 거울이었다. 인정, 안정, 사랑. 그 사람이 떠났을 때 사라진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투사, 그 환상이었다. 이상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그 부재가 남긴 공허를 마주하지 않으려 만들어낸 거짓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이상화할수록 당신은 더 작아진다. 그 사람을 신처럼 여기고 아무도 당신에게 같은 것을 줄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하지만 알겠는가? 당신이 기억하는 그 버전은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다. 좋은 것만 보지 말고 불편했던 점, 아팠던 순간, 무시했던 것들도 기억하라. 그리고 솔직히 자신에게 물어봐라. 내가 믿었던 사람이 절대 아니었던 사람 때문에 계속 고통받고 싶은가? 3. 고통은 상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저항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라. 떠남이 너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것에 맞서 싸우는 내 투쟁이 너를 부순다. 끝이 너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끝날 수 없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너를 깨뜨린다. 뭔가 부족하다고, 또 다른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그런 기회는 없다. 그리고 그 사실을 빨리 받아들일수록 고통도 빨리 끝난다. 너는 계속해서 메시지, 신호, 갑작스러운 변화를 기다린다.
그러나 상대는 이미 놓았다. 내가 유일하게 줄을 쥔 채 상처난 손으로 놓기를 거부하며 이미 끝난 싸움을 붙잡고 있다. 그 모습은 명확하다. 두 사람이 줄을 잡고 있다. 한 사람은 놓고 다른 사람은 꽉 붙잡는다. 그 긴장과 저항이 상처를 만든다. 줄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놓지 않기로 한 결정이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다. 내가 바라던 대로가 아니라. 그것이 상실보다 더 아프다. 왜냐하면 너 자신과 내 공허함과 통제하려는 욕구와 맞서야 하기 때문이다. 내 마음은 변명과 해석, 재활용된 희망을 찾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현실이 아니다. 현실은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내가 저항할수록 더 깊은 고통 속에 빠진다. 그 고통은 오직 내가 붙잡고 있다. 삶이 너를 벌하지 않는다. 아무도 너를 벌하지 않는다. 너 자신이 이미 없어진 것을 붙잡고 있을 뿐이다. 고통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과거에 두지 못하는 데서 온다. 너는 사랑에 갇힌 것이 아니다. 내 집착에 갇힌 것이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그것이 치유보다 더 아팠다는 걸 알면서도 너는 여전히 거기에 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붙잡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이다. 잃지 않고 놓지 않는 법을. 내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닷들이 있다. 기억, 약속, 환상, 노래, 일상, 공허함. 하지만 단 한순간이 있다. 단 하나의 순간이, 모든 것이 변하는 순간이 바로 이제 충분하다고 결심하는 순간이다. 놓지 않는 것이 잃은 것보다 너를 더 파괴한다는 걸 이해하는 그날 너는 자유로워지기 시작할 것이다. 4. 너를 묶고 있는 것을 끊어라. 많은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덫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기억, 사진, 일상, 계속 연결되어 있으려는 핑계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프로그램된 것이다. 운명이 아니다. 자기 기만이다. 모든 중독에서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 파괴하는 것들에 둘러싸여 치유될 수 없다. 애착도 마찬가지다. 아직 무언가 진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주변 모든 것이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지우지 않은 채팅, 숨겨둔 사진, 상처처럼 여는 노래들, 우연을 기다리며 자주 가는 장소들. 이것들은 다이다. 그리고 각각은 너를 뒤로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줄이다. 감정의 돌멩이 가득한 배낭을 메고 극복의 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하다. 놓겠다고 말하지만 넌 너를 묶는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다. 칼융은 말했다. 무의식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것이 너의 삶을 지배하며 너는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너의 닿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내 안에서 아직 마주하지 않은 무언가의 상징이다.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중 그 사람에게 투영된 부분을 보는 것이다. 어떤 그림자를 가리고 있었는지, 어떤 결핍을 채웠는지. 끊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는다. 프로필을 확인하고 대화를 저장하고 내 고통만 이어주는 우정을 유지하는 것은 감정적 자해다. 성숙함이라 말하지만 그것은 공허에 대한 두려움이다. 닻을 끊는 것은 약함이 아니다. 용기다. 아파도 나를 선택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융이 말하는 개성화의 시작이다.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던 내가 아니라 내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 문을 닫는 것은 미움이 아니다. 명확함이다. 문을 조금 열어두면 넌 항상 돌아갈 것이다. 과거가 너에게서 힘을 잃도록 해야 한다. 닿은 내가 묶여있기로 결정할 때만 작동한다. 끊으면 고통이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해방도 함께 올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을 놓는 것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없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아프기 때문이다. 5. 내가 부여한 특별한 의미를 제거하라. 내가 계속 묶여있는 진짜 이유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너에게 의미했던 것 때문이다. 특별한 의미, 독특한 가치, 내가 부여한 중요성, 그리고 지금은 대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의미다. 하지만 그 의미는 그 사람에게서 온 것일까? 아니면 내가 부여한 것일까? 아무도 특별하지 않다. 내 마음이 특별하다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그 중요성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다. 만약 그 모든 의미가 너에게서 왔다면
왜 그 의미를 뺏지 못하는 걸까? 길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무게나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가 너의 말을 들어주고 너를 인정해주며 너를 보았다고 느끼게 해준다면 그 사람은 중요해진다. 내 행복을 그 사람과 연관시킬수록 더 특별하게 만든다. 사랑이 너를 묶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내가 부여한 의미가 너를 묶는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사랑이라 믿거나 아무도 너를 똑같이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나 둘이서만 만든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항상 뒤돌아보며 살게 된다. 아프지만 해방시키는 질문, 만약 그 모든 의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사랑이 아니라 단지 우연히 만난 사람이라면? 그 의미가 현실이 아니라 내가 느낀 감정을 이해하려고 내 마음이 만든 이야기라면? 그것을 의심할 용기가 있다면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질 것이다. 그 사람이 생각만큼 특별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을 것이다. 진짜 너를 묶었던 것은 그 연결 자체가 아니라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 내 존재를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대체 불가능한 무언가를 찾았다고 믿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 모든 것이 너에게서 왔다면 왜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계속 생각하는 걸까? 놓으려면 내가 만든 그 의미를 파괴해야 한다. 내 이야기를 다시 써야 한다. 내 마음은 그 없이는 살 수 없어. 또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 같은 말을 반복한다. 그 내러티브를 바꿔라.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아니라 그때 내가 필요로 했던 것을 반영한 사람일 뿐이다. 특별한 무언가를 잃은 게 아니라 순환을 완성한 경험을 잃은 것이다. 눈을 감고 그것을 반복해라. 이상화된 생각을 의심해라. 결점, 상처를 준 순간들, 함께 있을 수 없던 이유들을 기억해라. 우상을 무너뜨려라. 내가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힘을 줬다면 그것도 뺏을 수 있다. 이해해도 내 마음은 계속해서 널 묶는 이야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저항한다. 6. 너를 묶는 이야기를 깨뜨려라. 내가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진짜로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자신에게 계속 들려주기 때문이다. 그 내면의 이야기가 너를 고통 속에 묶어두고 있다. 내면의 이야기 힘은 엄청나다. 만약 누군가가 외부에서 절대 이겨내지 못할 거야, 혹은 최고를 잃었어 같은 부정적인 말을 계속한다면 너는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너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하는가?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어. 또는 같은 사람은 다시 못 만날 거야 같은 말들은 내가 스스로 반복하며 그 이야기를 강화하는 말들이다. 그 말을 반복할 때마다 너는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있다. 너를 묶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에 대해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다. 내가 자신에게 하는 가장 큰 거짓말은 바로 그 부정적인 이야기다. 어떻게 깨뜨릴까? 1단계, 내가 스스로에게 한 이야기를 확인해라. 그 사람이 떠난 이후로 반복해온 말들을 솔직하게 목록으로 만들어라. 그것들이 절대적 진실이 아니라 내가 믿기로 선택한 생각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2단계, 그 이야기를 논리로 부숴라. 각 문장에 진실로 대답해라.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단지 감정인지 의문을 가져라. 왜 완벽했는데 잘 안 됐는지 물어라. 그 믿음들을 해체해라. 절대적인 것은 없고 모두 변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3단계,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라.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어를 나는 치유되고 있어로 바꿔라. 다시는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할 거야를 더 건강한 다른 사랑을 경험할 거야로 바꿔라. 특별한 무언가를 잃었어를 필요한 것을 배웠고 더 좋은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됐어로 바꿔라.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결정하는 건 너다. 내가 느끼는 공허함은 상실 때문이 아니라 원래 그곳에 있었던 것이다. 그 사람이 그 공허함을 덮어줬던 것이다. 이제 그 사람이 떠났으니 내가 피했던 내면의 공허가 드러난 것이다. 진짜 아픈 건 너 자신과 홀로 있는 것이다. 그 내면의 공허를 마주하지 않는 한 너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을 찾게 될 것이다. 7. 분산하지 말고 공허함과 마주하라.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법을 몰라 실패한다. 사람이 떠나면 그들은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는 거대한 공허함을 느낀다. 문제는 이별이 아니라 그 끊임없는 분산 없이 자신과 마주하는 깊은 두려움이다.
가장 큰 실수는 그 공허함을 어떤 것으로든 채우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곧바로 새로운 연인을 찾고 다른 이들은 파티, 여행, 충동구매 혹은 소셜미디어에 빠져든다.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다. 공허함은 여전히 존재하며 결국 너를 찾아온다. 너는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준 마취 상태, 즉 고통을 잊게 해준 상태를 그리워하는 것이다. 그 공허함은 원래 내 안에 있었지만 그 사람이 그 공허함을 잠재워 주었다. 이제 그 공허함이 깨어났고 너는 그것을 피해 도망친다. 그게 문제다. 어떻게 그 공허함과 마주하고 치유할까? 답은 간단하지만 어렵다. 분산을 멈춰라. 너의 고통과 함께 앉아라. 도망치려 하지 말고 관찰해라. 그 고통은 너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시해온 내면의 진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길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단단한 자아 정체성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삶이 의미 없다고 느낀다면 아마도 그 의미는 원래부터 없었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있었기 때문이다.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그 사람 없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무엇을 원하는가? 내 안에 어떤 공허함을 치유해야 하는가? 항상 빠른 탈출구나 일시적 마취만 찾는다면 같은 고통을 반복할 뿐이다. 그 패턴은 오직 두려움 없이 자신과 마주하고 공허함과 화해하고 그것이 가르쳐주는 것을 받아들일 때만 깨진다. 칼 융은 말했다. 고독은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그 완성이다. 우리가 스스로 완전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면 집착은 힘을 잃는다. 너는 자유로워진다. 너는 불완전함을 느껴 누군가에게 완전함을 기대었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8. 당신의 정체성을 재건하라. 놓기 힘든 이유는 단지 누군가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었기 때문이다. 내면부터 재건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찾게 된다. 당신의 정체성이 누군가에 의해 좌우된다면 당신의 삶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 사람의 존재가 당신의 일상, 안정감, 계획, 감정을 결정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나면 그 모든 것도 함께 사라진다. 이제 당신은 낯선 공허함 앞에 서 있다. 그 사람 없이 내가 누군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사랑을 어디에 쏟아야 할지 모른다. 당신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이 필수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의존하는 정체성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깊은 뿌리를 갖고 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며 인생의 중심 목적이라고 배운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와 의미가 다른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으며 자란다.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나면 존재가 사라지고 이야기가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 온전해지고 싶은가? 내면에서 단단한 정체성을 세우지 않는다면 자존감과 행복은 언제나 타인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나면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할지 모른 채 무너질 것이다. 어떻게 정체성을 되찾을까? 첫걸음은 타인에 의해 자신을 정의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관계 없이 나는 누구인가? 사랑하거나 사랑받는 것과 무관하게 내가 열정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내 삶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를 가장 중요한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 내면에서 밖으로 재건하기 시작하라. 일상을 바꾸고 새로운 일을 하며 잊었던 혹은 새로운 열정을 발견하라. 당신을 북돋아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자신의 동행을 즐기는 법을 배워라. 진정한 집착 해방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루면 누구도 당신을 부수거나 빼앗을 수 없다. 중요한 경고, 진전이 있어도 흔히 완전히 놓을 준비가 되었다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함정이 생긴다. 그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는다. 과정은 직선적이지 않고 정확한 날짜도 없다. 놓음은 의심과 고통이 있어도 당신이 결정하는 행위다. 9. 놓을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기를 기다리지 마라. 놓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가장 흔하고 위험한 함정이다. 대부분은 언젠가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고 깨어나게 될 것이라 믿으며 고통이 저절로 사라지고 놓는 일이 쉬워질 거라고 생각한다. 이 환상은 고통의 순환에 계속 갇히게 만든다. 준비가 되면, 기운이 더 생기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면, 고통이 사라지면 이라고 얼마나 많이 말했는가. 날들이, 주들이, 달들이 지나가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그 이상적인 순간은 절대 오지 않는다. 두려움, 그리움, 상처는 행동하기 전에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다. 먼저 놓기로 결정해야 고통이 점점 약해진다. 준비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비생산적일 뿐 아니라 해롭다. 과거에 매달리는 매일마다 집착은 더 커지고 상처는 계속 벌어지며 마음은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만 답을 찾지 못한다. 내부 상태가 외부의 변화에 의해 바뀌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놓는 것은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의식적이며 용감한 결정이다. 감정이 정리된 상태가 되거나 마음이 더 이상 아프지 않을 때가 아니라 지금 선택하는 것이다. 고통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유를 향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고통은 더 견딜 만해진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 첫째, 그 악순환을 끊기로 결정하라. 완전한 확신이나 안전함을 느끼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행동하라. 메시지를 삭제하고 연락처를 차단하고 필요하다면 환경을 바꿔라.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라. 행동이 핵심이다. 둘째, 아플 것을 받아들여라. 즉각 기분이 좋아지길 바라지 마라. 초기 불편함은 불가피하지만 자유를 위한 행동은 당신을 강하게 하고 치유한다. 셋째, 마음의 적응 능력을 믿어라. 처음엔 불안, 그리움, 두려움이 생길 것이다. 그건 정상이다. 마음은 집착에 익숙해서 변화를 거부하지만 마음은 유연하며 놓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 결정이 진정한 변화를 시작한다. 놓는 것은 고통스럽더라도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쉬운 날을 기다릴 것인가? 지금 그걸 할 것인가? 결정을 해도 많은 사람이 원한 분노, 소중한 무언가를 잃었다는 감정을 품고 있어 과거에 갇히게 된다. 놓는 것은 또한 용서하고 과거는 영원한 감옥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융은 말했다. 과거의 죽음은 미래 삶의 전제 조건이다. 놓는 것은 한 이야기를 죽이고 더 진실된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10. 원망이 아닌 감사함으로 놓아라. 여기까지 왔다. 힘든 길을 걸어왔다. 집착을 이해했고 이상화를 깨뜨렸으며 고통을 받아들였고 매듭을 끊었으며 공허함을 마주했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기를 멈췄다. 하지만 여전히 감정적으로 묶여있고 원망하며 기억하고 분노를 쌓거나 잃은 것만 생각한다면 결코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다. 원망은 가장 조용한 독이다. 단지 육체적으로 놓거나 연락을 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악의를 품고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반복하며 정의나 복수를 바란다면 그 보이지 않는 사슬에 계속 갇혀있는 것이다. 얼마나 더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게 둘 것인가? 원망 없이 놓으려면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을 돌아봐라. 성장했고 배웠으며 자신의 강함을 발견했다. 그것들은 좋든 싫든 그 경험과 그 사람 덕분이다. 완벽해서도 모든 게 좋았던 것도 아니지만 그 고통이 없었다면 깨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실망이 없었다면 더 강해지지 못했을 것이며 이별이 없었다면 재건할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너를 더 강하게 만든 그 무엇을 왜 계속 미워하겠는가? 피해를 정당화하거나 고통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다. 원망은 오직 너 자신만 해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관점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누군가를 잃은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찾은 것이다. 실수가 아니라 교훈이었다. 좋은 것의 끝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의 시작이었다. 과거를 그렇게 볼 때 이야기는 힘을 잃는다. 고통은 짐이 아니게 되고 기억은 아프지 않으며 마침내 자유를 느끼게 된다. 감사함으로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면의 이야기를 바꿔라. 잃었다고 말하는 대신 배웠다고 말하라. 이야기를 비극으로 보는 한계 속 묶여있을 것이다. 경험한 것에 감사하되 앞으로 나아가라. 배운 것을 소중히 여기되 반복하려 하지 말고 원망 없이 장을 닫아라.
감사함은 무언가를 다시 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짐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다. 지금 그 악순환을 끊어라. 깊게 숨쉬고 과거에 집착하거나 그럴 수도 있었던 일, 복수의 희망을 내려놓아라. 그 어떤 것도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다. 뒤돌아보면 앞에 있는 것과 부딪힌다. 앞으로 보면 과거는 힘을 잃는다. 고통 없이 기억하고 아무 감정 없이 경험을 말하며 두려움 없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놓은 것이다. 이것이 과정의 끝이자 새로운 너의 시작이다. 집착이 사랑이 아니며 놓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고 공허함은 다른 누군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를 묶었던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들려준 이야기였다. 이제 그것은 끝났다. 놓기로 결심하고 너에게 집중하라. 누군가가 너를 완성해줄 필요 없다. 너는 그 자체로 소중하다. 항상 내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것을 알았으니 너는 자유롭다.